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우리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죠. 전기차 시대가 오다 보니까 자동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명신산업은 핫스태핑이라는 금융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고강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강해진 만큼 소재를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차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차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고객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 큰 전기차 회사들을 영업을 해야 되겠죠. 벌써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센트럴 모텍이 솔직히 많이 겹쳐져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업종은 사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그게 다라고 보면 되고, 센트럴 모텍하고 한번 유사한 점을 찾아보고 센트럴 모텍이 상장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존의 IPO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센트럴 모텍과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은 현재 공모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또 하루에 한 개 이상씩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IPO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일은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냥 월요일 날 청약하시면 되고, 이날 청약하시면 화요일 날 바로 돈이 환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자가 하루치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불일, 납입일, 날일일, 아무튼 12월 1일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49,000에서 58,000원. 만약에 이 금액에서 공모가 되면은 총 771억에서 912억을 공모 자금으로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로는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자기들이 편한 쪽에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 밴드 선정 방법으로 해서는 아진산업, 삼원강제, 한국프렌지, 화신전공, 대유 AP, S&T 모티브, 뭐 저도 생소한 기업도 있고 조금 익숙한 기업들도 있는데 뭐 자동차 쪽에 관계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평가 기준일이 202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전으로 해가지고 한 달, 그리고 일주, 그리고 그 9월 29일 요 당일날 종가, 그리고 월 평균, 주 평균 종가로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들을 적용 순이익으로 이제 다 종목별로 넣었고요. 이 종목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시 6으로 나눈 값이 평균 PE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의 적용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에서 6월 달까지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곱하기 2를 했고요. 그거를 이 PER로 적용을 해가지고 최종 주당 평가 가액을 6,77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할인율 14에서 한 27% 정도를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가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이 PER 자체가 높은지 낮은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PER 자체는 솔직히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할인 적용했는 거는 크게 할인해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주 매출은 없고 단순하게 신주 모집하는 금액밖에 없고, 기관에서 의무 인수하는 금액이 보통 추가가 되는데 이 종목은 여기에 합해서 이야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빠져 있네요. 이 금액은 요 공모가 밴드 하단인 4,900원 기준으로 현재 작성을 했는 거고요. 전체 금액의 거의 한 66분의 1, 6분의 5니까 거의 한 70%, 80% 정도네요. 80% 정도를 시설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운영 자금 사용을 어디 하는지는 따로 계획은 없는데 단순하게 뭐 그냥 직원들 생활하는 그런 운영 자금으로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프레스 한 개 라인, 뭐 레이저 설비 6개, 조립 라인 하나, 그리고 뭐 유틸리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에 전부 다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 금액들은 북미 쪽 현재 그 기업 설명의 영상만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 크게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차들이 점점 튼튼해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비도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매연 배출 같은 것들도 조금 심해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같은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가 시대가 오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가벼워져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핫스태핑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차체에 적용되는 그 소재를 950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금형에서 성형과 동시에 냉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품이 초고강도 부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신기술이라고 하고 아쉬운 점은 다른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궁금하고 기존 철판보다 강도가 3배 정도 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이용해 가지고 소재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줄량이 뭐 지금 중량이죠. 중량이 25%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고 하고요. 2008년도에 핫스태핑 관련된 공장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2014년도부터 현대 기아차에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기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이제 수주해 가지고 이제 초도 납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조금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고객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는 게 볼보밖에 없더라고요. 볼보. 볼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현을 계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왜 테슬라하고 거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테슬라 쪽에 만약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명신산업이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고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 아니면 뭐 폭스바겐에 뭐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계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조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공정으로 해가지고 차량 경량화를 하는데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하고 배기가스 같은 거를 감소시킬 예정이고 이렇게 핫스태핑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연비가 증가가 되고 이제 샤시 수명이 증가가 되고요. 가볍다 보니까 제동 거리도 단축이 될 수 있고 배기가스 감소, 뭐 핸들 조향 능력 상승, 그리고 제로백이 빨라진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한 20여 종의 부품들을 현재 핫스태핑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이 가능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하죠. 요 외형에 있는 프레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차체 해가지고 붙이는 부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고객사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MS 오토텍이 현대 명신산업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MS 오토텍이나 같은 계열사인 시몬테크 쪽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2019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글로벌은 연평균 6.8%, 국내는 연평균 7.4%씩 시장이 성장될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존 자동차 메이커랑 그뭐 신규 EV 전문 메이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표현할 때도 고객사를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거래 전이다. 이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북미 쪽에 공장을 짓고 있다. 공모 자금으로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명신산업이 1982년도 4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1990년도 9월 달에 태명산업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태명산업이 MS 오토텍으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 이 종목이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명신산업이 먼저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인수합병을 했는 건지 뭐 정확하게 그 중간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태고, MS 오토텍이 현재 명신산업 대주주로 지분을 한 43.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요 밖에 뭐 중국 법인, 뭐 인도 법인, 미국 법인, 기타 등등 또 있는데 지분율 같은 게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SM 오토텍, 현재 명신산업의 모회사인 SM 오토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한번 봤는데, 그냥 상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박스권입니다. 뭐 특별할 게 전혀 없고, 자동차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을 때 현대차하고 이런 게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상장해가지고 나름 선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로나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요때가 코로나네.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사실 명신산업 상장하는 거를 믿고 뭐 짧은 기간 한번 주식을 사볼 만도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겸사겸사 한번 해보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테슬라가 아니죠. 센트럴 모텍하고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신산업이 만드는 거는 요런데 차체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품들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 구동기기 쪽에 보면은 요런데 스크류 같은 거 이래 들어가잖아요. 요 자동차 바퀴 쪽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데, 센트럴 모텍도 이거를 가볍게 만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센트럴 모텍이 테슬라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구성에 관해서는 뭐 일반 무거운 부품 쓰는 것보다 좋다 안 좋다는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명신산업도 그 차체를 경량화 시키는데 25%나 감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센트럴 모텍 차트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7,5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렸다가 크게 상승을 줬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쭉 다시 흘러내렸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요때가 2월 19일이에요. 2월 19일인데 이때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쭉 흘러내리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라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막 신고가 돌파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얘는 쭉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 같더니 쭉 하락을 해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살짝 올라온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센트럴 모텍 공장이 화재가 났었다라는 악재가 한 가지 있었고, 그리고 센트럴 모텍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도, 제가 봤을 땐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고 매출 자체도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잘 나갈 때 원래 센트럴 모텍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후에 반등 났을 때 고점에서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신산업도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센트럴 모텍 그 IPO 직전의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 2016년도에 그 영업이익률이 1.7이에요. 이게 순이익률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2017년도, 18년도에 3%대까지 올렸다가 2019년도에 4.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요 옆에 있는 거는 순이익률인데 2020년 3월 달에 순이익률이 1.5%밖에 안 되고요. 2020년도 6월 달에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게 뭐 화재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센트럴 모텍도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뭐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익률이 안 나오면은 그 회사가 성장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면에서 뭔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뭔가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신산업 재무 정보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연평균 61%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전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률을 보면은 1.6, 0.5, 1.0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5%, 7%, 4%, 7%, 6%를 하기는 했지만 단기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4.4, 3.4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만족스러운 데이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정권에는 들어왔다. 안정권에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상승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명신산업은. 왜냐하면은 매출이 일단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때 당시에 2017년도 요 매출 한 1155억 그리고 3044억 정도 됐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긴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7,70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던 2019년도는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이제 큰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률이 그나마 4%대까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 전반기 때 보면은 3,500억 정도를 했는데 단기 순이익률은 3.4.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후반기 때 더 크게 만약에 매출이 성장한다고 한다면은 또 손익분기점을 넘긴 효과가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단기 순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공모금액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시총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 금액이 크면은 사실 그 유통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시총이 클수록 그 종목의 움직임은 이제 무겁고 조금 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해봤자 보통 3천억 미만 아무리 비싸도 그리고 보통 2천억대 그런 애들이 큰 편인데 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하는 금액들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6천 원에 확정이 되었었고 공모 금액이 12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요 금액에 공모가 된다면 771억에서 912억이에요. 낮은 쪽으로 비교를 해도 거의 6배, 높은 쪽으로 비교를 해도 거의 7, 8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조금 명신산업이 센트럴 모텍보다는 무겁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명신산업 부채 비율은 약간 높은 편이고요. PR은 요 수치는 솔직히 지금 약간 신뢰가 안 가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센트럴 모텍 부채 같은 경우는 172%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주가 움직임에는 당장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1%로 센트럴 모텍이 명신산업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상장 시 미확약 물량이 한 85.9% 정도가 미확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이 물량들의 대부분이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센트럴 모텍은 상장할 때 시총이 504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명신산업은 공모하는 금액이 그때 당시 센트럴 모텍 시총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 상단 5,800원에 올라올 거라고 판단하고 그 금액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365억입니다. 거의 5배 조금 안 되는 금액의 시총 차이가 있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2000 상장하는 시점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은 2019년이 되겠죠. 그때 144억이고 명신산업은 2020년도 기준으로 238억입니다. 시총은 훨씬 큰데 단기 순이익은 조금 비슷하죠. 2019년도 기준으로 봐도 388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꽤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은 상장하는 시점에 시총이나 그때 당시 영업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명신산업은 조금 무겁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들이 이렇게 있고요. 전부 다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전환 가능한 물량입니다. 추가 가능한 물량의 비중은 상장 후 전체 물량의 약 28.67%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하고 명신산업 주주 구성 세부 주주 구성을 보면은 MS 오토텍 그리고 시먼 요 두 개 회사가 거의 58% 정도 되죠. 미반영 씨니까 58%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나중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어느 정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최대 주주들이 크게 물량들을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수정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센트럴 모텍보다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신산업 현재 장외 거래가고요. 명신산업 장외 거래가는 한 7,500원으로 잡았고요. 현재 공모가 밴드 이거는 또 0이 왜 또 들어갔죠. 지우고 실수가 많네요. 4,900원에서 5,800원 시총이 약 1,998억에서 2,365억이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은 약 3,000억이 넘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1258만 3033주고 전체 물량의 30.86% 정도가 유통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금액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금액 617억에서 730억 정도가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2017년도부터 해서 6억, 34억, 338억, 119억인데
이거를 공모가 기준으로 PER을 적용하면 굉장히 낮아요. 5.91, 6.99, 8.33, 9.44고요. 2019년도,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외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2019년도 388억으로 나누면은 9.05, 2020년도에 119억 곱하기 2 해가지고 238억으로 나누게 되면은 12.85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PER이 낮은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 이 수치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전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 순이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신뢰는 간다. 하지만 100%는 아니고요. 약간은 그래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씩 PER들이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공모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준수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 예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상장 후 대응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평가를 내드리고 싶은데 센트럴 모텍하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센트럴 모텍이 아까 전에 차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시초가는 더블로 잡히진 않았었어요. 그 센트럴 모텍이 적정 가격에서 시초가를 잡혀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갭을 세 번 띄우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센트럴 모텍처럼 그렇게 가볍고 좋은 움직임은 솔직히 기대하기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모자금 사용처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설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연 명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어느 위치에 말 그대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가 될지 아니면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가 될지는 조금 정보가 없어가지고 물음표가 되고요. 2019년도부터 손익분기점을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판단은 되나 중요한 건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1분기 때 매출이 3,500억이죠. 그리고 순이익률이 3.4%인데 단기 순이익이 119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3.4%에서 2%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한 60억이 빠져버려야 돼요. 정확하게는 60억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치면은 단기 순이익이 바로 60억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손익분기점을 넘겨가지고 현재 형성하고 있는 순이익률들이 계속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지를 해주거나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주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만 판단이 되면은 명신산업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 모텍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 부진해지니까 결국 좋은 흐름이 보였다가 꺾였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센트럴 모텍도 상장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4%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도 최악의 경우 센트럴 모텍하고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꼭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 센트럴 모텍하고 명신산업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좋은 분석 방법이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센트럴 얘기했다가 명신 얘기했다가 하니까 말하면서도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뭐 크게 헷갈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센트럴 모텍이 이런 움직임이었고 명신산업은 닮아 있는 게 있으니까 센트럴 모텍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일단 청약하기는 괜찮은 종목이라는 판단은 결론적으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관 경쟁률하고 개인 경쟁률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했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